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번정 오늘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자, 파이낸스 투데이지가 보도하고 있는데 요 파이낸스 투데이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유튜브에서 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지 않아도 여론조사하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도 이 과연 신뢰성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게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이제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래서 좀 그야말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내용하고 지금 일부 유튜브들이 이제 세 군데인데요. 요 세 군데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하고는 너무나 천양지차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자, 그래서 좀 일부 유튜브들도 말이죠. 이제 성급하게 조사하는 거, 요거는 좀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별로 코멘트도, 신뢰할 만한 코멘트도 없이 보도하는 일부 유튜브들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튜브 하면 말이죠. 이제 가짜 뉴스를 많이 하고, 지나치게 좀 선동적이고, 이러한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한 분 한 분이 말이죠. 자기 방송에 뭐라 그럴까요? 이 신뢰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좀 철저하게 연구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뭐 완벽한 방송은 없죠. 제 방송도 모자라는 게 물론 있죠. 예,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소한도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 요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4명의 주자들이 전부 다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이 이제 1대3, 그러니까 비윤 대 친한, 이렇게 해서 1대3의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결국은 핵심이 바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같은 가장 뜨거운 감정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요런 것들이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당 개혁, 이게 이제 여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 뭐라고 그럴까요?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당정관계와 해병대원 특검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요것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그런 경우, 그렇게 이제 볼 때, 결국은 아주 그야말로 출마 선언과 동시에 1대3의 구도로 이게 딱, 이 구분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원희룡 지금 이 후보가 말이죠. 지금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의 이면 스토리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짐작하시듯이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한테 별로 신뢰를 못 받았다. 그래서 요거를 깐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1대3 구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윤 대통령은 제가 지지를 받은 게 아니야. 요렇게 지켜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상현은 오늘 아주 철저하게 이 오세훈 후보도 만나서 지지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과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은 출마 선언이 끝나자마자 SNS에 별도의 글을 올려서 한동훈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1대3 구도로 이제 이미 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이낸스 투데이,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보도 성향으로 본다면 우파 매체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세 군데의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겠는데요. 하나는 미디에프, 그 다음에 하나는 신의 한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봉규 TV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BDF의 경우에는요, 이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지가 확 쏠렸다. 요걸 그대로 또 이 많은 또 상당수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체라기보다도요, 지금 누가 유자적 씨, 전옥현은 원희룡 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확실한 제 기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방송을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또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품격을 유지해달라. 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도 명예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선은 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거 100% 환영합니다. 그러나 인격 모욕적 발언, 이거는 뭐 개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자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미디어F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내일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요걸 보면은 원희룡이가 52, 한동훈은 38, 나경원 3, 윤상현 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신의 한 수를 딱 보면요, 제가 이제 신의 한 수를 보면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이걸 보면요, 신의 한 수에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여기도 적합도를 조사하고 있어요. 적합한 인물은 했을 때 원희룡이 60, 한동훈이 32, 나경원 5, 윤상현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봉규 TV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봉규 TV도 여기도 누가 적합하냐? 그랬더니 원희룡 60, 그 다음에 한동훈 31, 그리고 나경원 6, 그리고 윤상현 2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뭐 선거판, 이건 이제 호기심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까지야 뭐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이제 보도하고 다, 자기네 이제 방송에 다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실질적으로 당 대표 선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뭐, 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6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뉴스원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이가 59%, 그리고 원희룡이가 11%, 나경원 10%.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안철수는 뭐 불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말이죠. 그 이전에 또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신뢰성보다도 이런 전문성이죠. 전문성. NBS는 매주 목요일 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약 한 달 전쯤 되는데 5월 27일하고 29일인데요. 요걸 보면 말이죠.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볼 때는 지금 이제 한동훈이 70, 지지층만을 볼 때 한동훈의 경우에는 이제 적합하다. 이게 적절하다 출마하는 것이 70이고 부적절하다가 2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적절하다가 56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거 여론조사 공정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일부 유튜브들이 한 여론조사 내용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5월 20일하고 21일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와 똑같은 민심, 그리고 당심을 분리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말이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29.1, 그 다음에 당심에서는 54.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은 뭐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더라도 일반 국민은 유승민이가 27.8, 당심은 6.4, 그리고 원희룡이가 일반 국민은 8.5, 당심이 13.6, 그리고 나경원이가 일반 국민은 6.7, 당심이 9.5, 안철수는 이제 안 나오는데 어차피 일반 민심은 6.0, 그리고 당심이 4.4, 그리고 윤상현이가 일반 국민이 2.5, 당심이 2.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원희룡이가 지금 2등으로 되어 있는데 4배나 차이가 나요. 54.8 대 13.6. 이게 이제 당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민심에서는 한동훈이가 29.1인데 지금 원희룡이는 8.5. 요것도 3.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루 만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 만에 이 FE 경우에는요. 미디어 FE 경우에는 하루 만에 지금 이제 38대 52로 요렇게까지 원희룡이가 그것도 또 14%나 앞서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신의 한 수를 보십시오. 60대 32 절반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봉규 TV도 마찬가지다. 60대 31 요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 과학적인,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공정 54.8 대 13.6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출마를 하려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입장을 빨리빨리 좀 해라.
시종일관 제가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이죠. 버티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모양새를 지우는 거. 요거는 이번 선거에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관점은 뭐냐. 여론의 지지를 윤 대통령도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25%에서 30% 사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 당심이 윤석열은 안 되겠어. 요런 부정적 여론이 이제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한동훈이가 이 당대표 의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보수의 품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듯이 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만 조국하고는 근본을 달리하는 거예요. 조국은 끝까지 문재인이 죽자사자 문재인이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양산 다니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불과 지금 2달 사이에 내내 앉아있다가 이제서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금 내 후보가 요거를 직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나섰느냐. 이게 전화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요. 자, 이거는 정말 그 원희룡이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의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본인이 보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별로 원희룡을 윤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전화를 했지만은 이 신뢰 관계를 회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뭐냐? 정진석한테 비서실장한테 한동훈이가 맨 먼저 전화하니까 정진석 실장이 그거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요렇게 한 다음에서야 한동훈이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봐라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전화를 갖다가 사과의 이 입장을 전하는 진정성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봐라. 이러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원희룡이가 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희룡은요, 시종일관 당정 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최장병 특검관에서 그거는 특검을 가야 돼. 반대할 명분이 없어. 왜? 민심이 그러니까. 다만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딱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요거는 잘못됐어. 그래서 좀 더 중립성을 갖도록 변협이 해야 돼. 근데 이 특검법을 변협이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검 자체를 지금 당정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특검법 본회의로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엊그제 정청래가 이거를 확 결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본회의 회부를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회의 심리가 되는데 이거 이미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은 벌써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요러한 악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까지 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수 없어? 요거 한동훈 지금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 당원들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조금 다소 높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정에서는 아니되옵니다. 지금 입법 폭주고 입법 독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이가 올라탄 겁니다. 이런 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본인은 용산에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보고를 왔느냐? 윤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특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이미 나경원하고 윤상현은 윤 대통령이 다 만나서 식사도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야, 한동훈 너는 밥도 못 먹었잖아. 나경원하고 윤상현은 윤 대통령이 밥까지 먹었어. 근데 전화했다고 네가 다 공개했지. 한마디로 웃기지 마. 너는 당대표가 돼서는 안 돼. 요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벌써 이제 이 1대 3의 구도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상현도 시종일관, 지금 패자가 어떻게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총선 반대 책임론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한번 대답해봐라. 지금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되는데 당권에 나갈 거야? 아니면은 당권을 갈 거야? 입장 얘기해봐.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나경원 마찬가지죠. 나경원도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이 최상병 특검 요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분열과 혼란의 예고편이다. 요렇게 직격을 날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야. 정말 우려스럽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규명용이 아니고 민주당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붕괴용이다. 요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3으로 가고 있다. 요런 결과들이 지금 이런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출마의 편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자, 이건 중앙일보가 한 것이고요. 중앙일보를 보면은 이제 이 학경력, 뭐 서울법대,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출신이고, 5선이고, 원내대표, 저출산 후위, 부위원장. 그래서 당정관계는 사심이 없는 적임자다. 당정은 동행관계로 가겠다. 그리고 대선은 나는 불출마한다. 예, 그리고 원희룡. 여기는 이제 서울법대 34회 검사 출신.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하고 나경원은 서울법대 동기 동창. 그래서 당정관계는 신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레드팀을 만들어서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당권, 대권 분리 2, 3년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그 윤상현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엘리트고 이제 5선 사무총장을 지냈죠. 자, 그래서 당정 관계는 이기는 당이 되려면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되고 당은 내게 맡기고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대선 나가라.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의 경우에는 당정 관계 이거 공적인 관계다. 최상병 특검은 나는 찬성한다. 그리고 누구나 1년 뒤에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면 대선에 나가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국민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입장을 그러니까 요런 이 아주 간단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조선일보도. 그래서 요거에 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입장에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자, 요게 이제 그런데 글씨 때문에 아마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요, 제가 이제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조선일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왜냐면 이거 비교하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그래서 당정관계, 나경원, 동행,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은 민심, 그리고 이제 원희룡의 경우에는 레드팀을 만들어서 민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윤상현은 민심이 당심,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은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 나경원은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만 검토하고, 원희룡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윤상현은 선제적 특검 발의는 내부 교란시키는 자충수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 이것만 보더라도 3대1로 대립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특검 지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여당 개혁과 관련해서 나경원은요, 경제 유능 정당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원희룡은 활발히 소통하는 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윤상현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이념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한동훈은요, 중도하고 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원외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대3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현재로서는 지금 당 대표로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아무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좀 어려움이 없느냐? 과연 걸림돌이 무엇이냐? 허들은 뭐냐? 예, 딜레마가 뭐냐? 이런 보도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을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이재명이에 대한 대항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칼잡이 검사가 될 것이냐, 요런 이제 구도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뭐냐?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 예,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각을 세워갖고 당 대표로서의 역할,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야당하고는
지금 야당이 지금 180, 192석.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임위원장직을 17개, 11개를 독식하고 7개도 다 그냥 자기네들이 독식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과의 대립국면에서 원외 대표인데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려울 것이다. 예. 요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재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대야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 이거가 지금 하나의 큰 딜레마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고차 방정식으로서 풀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제2의 이회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요. 제2의 이회창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금 평가도 있어요. 왜냐? 이회창 때의 경우에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회창이가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은 당시 이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요. 신율 교수가 좀 특이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재명하고의 지지율 측면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여기에서 이 편차가 총선 전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 지지율에서 밀리는 거. 요것도 이 난점 중에 하나다. 예. 이 딜레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호감도가 말이죠. 한동훈은 31대 58인데 비해서 이재명이는 33으로 높다 이겁니다. 불과 2% 차이지만은 자기 대선 지지율 측면에서도 한 10여 프로 이상 밀리는 데다가 이 호감도 면에서도 지금 이재명한테 밀리는 사법 리스크가 간단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원외 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과의 대립이, 굉장히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요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즉, 이걸, 좀, 한동훈이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상당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넘기가 어려운 허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이제 대외적으로 출마를 이미 선언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예, 그 대외적인 이 행보를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서 지금 또 이 지원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요, 윤상현 의원은 용기 있게 추원하는 사람이고, 장론 수도권 의견을 제기했을 때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당내 위협에도 용기 있게 추원한 의원이다. 학식과 경험이 뛰어나고 국회에서 가장 글로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우뚝 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리고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우고 했고, 유능한 서비스 정당으로 변모하게 하겠다. 그리고 중도와 수도권 청년들이 환영하는 정책과 인물과 메시지로 무장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내리 오선을 한 경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겠고, 지치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남양주시에서 이 원외 모임 성찰과 각오 당협위원장 워크숍에도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서 말이죠, 지금 이 안철수하고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치적 동지다. 여러 생각이 가장 많이 닮을 것이다. 그래서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말하자면 이제 협조를 당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수도권 여기에서 이제 영향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제 민생 최우선으로 삼는 집권 여당, 그리고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국 정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러한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이제 1대 3의 구도에서 한동훈을 이 견제하는 세 명이 과연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지지율 격차를 어느 정도나 딱 줄여낼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이 팩트를 분석해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라고요. 이달 말로 제가 9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100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